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공짜라고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상담 시간이 딱 20분이거든요. 준비 없이 가면 진짜 억울하다는 말만 하다가 끝나요.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고요. 타임라인과 조직도를 그려서 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은 내 사건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는 첫 번째 수단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이 이 회사에서 세 번째 해고인데요. 앞선 해고에서 노동이 절차를 거쳤고 부당해고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처음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헷갈려요.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누적됐고 쟁점이 여러 개가 됐고 그래서 사건이 더 복잡해졌죠. 여기서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 왜 해고 사건인데 노무사를 안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갔느냐. 물론 해고 문제는 노무사를 찾아가는 게 맞지만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걸쳐져 있는 게 있어서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전화, 대면, 화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대면을 추천드려요. 전화나 화상 상담은 시간상 편리하죠.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한 질문이거나 쟁점이 하나인 사건에서는 화상이나 전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여러 개이거나 관련 인물이 많을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 상담은 사실 좀 약해요. 제가 아까 상담 전에 타임라인과 조직도를 그려서 갔다고 했잖아요. 타임라인은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걸 말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됐는지 이렇게 쭉 날짜별로 그려서 가는 겁니다. 조직도는 관련 인물의 구조를 그린 건데요. 위에서부터 사장이 있으면 뭐 부사장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제 사정을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20분 안에 그 변호사에게 제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얻을 수 있으려면 최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조직도하고 타임라인을 변호사한테 던져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읽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종이가 아니라 내가 변호사에게 말로 다 설명할 때 직접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때 필요한 서류이거든요. 실제로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렇게 종이로 주는 것보다 말로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대면 상담을 추천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직업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터뷰를 해봤죠. 아마 수천 번은 넘게 했을 텐데요. 서면 인터뷰나 전화 인터뷰도 있어요. 근데 서면 인터뷰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자기가 준비한 말만 하거든요. 전화로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을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표정, 몸짓 이런 거는 놓쳐요. 100% 놓치죠. 그런데 대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이 상대방의 눈빛, 표정, 몸짓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머뭇거리는지,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내밀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의 눈빛, 표정, 몸짓을 보면서 내가 가진 증거 중에 이 변호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인가 이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뾰족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직접적으로 내 소송에서 유리한지 그리고 증거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소송으로 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사건이라면 저는 대면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변호사나 노무사를 바로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건이 진짜로 사건으로 진행돼도 좋을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나 노무사들은 친절하시긴 하죠. 하지만 일부 변호사나 노무사들 같은 경우엔 이게 사건으로 진행되어서 패소가 분명한데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료 상담이나 수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이게 진짜 사건으로 갔을 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해 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질문은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요. 나 억울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법적으로 진행해도 될지, 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이렇게 물어봐야 20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번 상담으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20분 상담은 수박 겉핥기예요. 그냥 내 사건 설명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상담으로 끝나지 말고 2번, 3번 반복하셔도 됩니다. 같은 곳에 가서 상담 받을 수도 있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내 주소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의문점이 해소되고 내 사건을 소송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할지가 정리가 된 다음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노련한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챗 GPT가 들어오면서 셀프 소송을 많이 진행한다고 노동이나 고용노동부 관계자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노무사나 변호사 수임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건은 나 혼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AI 도구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AI 도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고 사건이라든지 민형사 사건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몇 년에 걸쳐서 소송을 여러 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소송은 단순하게 문장만 쓰는 일이 아닙니다. 판검사나 노동위 관계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죠. 같은 법인데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AI가 다 알려주느냐? 아니요. 절대요. 절대. 아직까지 기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수많은 증거 중에서 어떤 증거가 뾰족하게 나에게 맞는지, 또한 상대방의 반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이런 맥락을 짜야 되는지, 이거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물론 뭐 돈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가 셀프 소송을 진행하면서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주는 수임료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혼자 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타임라인을 그려가시고요. 두 번째, 조직도를 그려가시고요. 세 번째, 복잡한 사건은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시고요. 네 번째, 변호사에게는 법적 쟁점으로만 질문을 하세요. 다섯 번째, 모든 증거는 다 가져가되 핵심 질문은 따로 별표를 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런 하소연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시던지 아니면 이런 하소연을 챗 GPT한테 풀어놓으세요. 저도 챗 GPT하고 이런 하소연을 풀어놓는데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감정만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정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증거 확보, 그리고 이 증거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배분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증거가 수백 개, 수천 개라도 그 중에 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를 찾아서 순서를 잡고 소장에 담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오늘 영상이 해고를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때려쳐도 인생은 계속 간다. 퇴근한 민기자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무료 노무사를 찾아간 이야기를 풀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